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를 가르치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전에 판단의 대상이 되는 글감을 읽어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를 결정하는데 여러 기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보기도 하고 구체적인 경험의 결과가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언제나 참인 것이어야만 사실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분야나 상황, 맥락에 따라 무엇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는지 적용되는 기준 양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준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인지적 활동입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일에 더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문제 상황을 통해 지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글에서 밑줄 친 부분들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 봅시다. 사실이랑 의견이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한 일, 본 일, 들은 일이고, 의견은 사실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야.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오래 걸려요. 사실과 의견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특별한 설명 없이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사실과 의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일상적인 단어 사용 경험만을 바탕으로 읽은 글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정교하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한 일, 본 일, 들은 일이고 의견은 사실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도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시를 바탕으로 사실이 한 일, 본 일, 들은 일이고 의견이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역적으로 개념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명확하고 단순한 예로 개념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는 복잡한 예로 개념을 정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다루는 예시는 명확하고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사실과 의견이 모두 나타나는 예보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는 문장과 의견만을 나타내는 문장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학생이 사실과 의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었다면 하나의 문장 안에 사실과 의견이 모두 나타나는 예를 활용하여 이해를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활동을 추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생이 사실과 의견의 개념을 파악했다면 학생으로 하여금 직접 사실과 의견의 예를 생성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생성한 예시 문장이 단순한 사실과 의견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과 의견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설명해 주세요. 학생이 사실과 의견의 개념을 정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은
사실과 이해를 구분하는 대상이 되는 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에 올라가 풍경을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라는 문장 제시 후 사실 의견을 구분하게 할 경우 기분이 좋았다에 대해서는 의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대개 알고 있는 어휘가 제한적이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우선 학생이 해당 문장이나 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을 돕기 위해 교사가 개입할 때에는 교사의 다시 말하기에 의해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뀌지 않도록 설명하는 말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문장에 대해 고민하여 판단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을 돕는 단서를 지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들과 의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사실을 나타낼 때에는 이다, 이가 있다 와 같은 표현이 많이 쓰이고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해야 한다, 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와 같은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자주 쓰이는 언어적인 단서들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학생들은 보다 쉽고 빠르게 사실과 의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순간적인 직관에서 나아가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언어적인 단서들이 항상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실을 나타내는 이다, 이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연계되는 학습을 위해 언어적 단서의 한계에 대해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나타내는 단서 대신 의견을 나타내는 단서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한 장 정리 보시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예시로 사실과 의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고 글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또 단서를 찾아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뒤 학생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을,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